자, 이어서 가볼까요? 음,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표현된 1차 함수, 그 1차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선형적인 성질을 써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즉, x의 기대값만 가지고 나머지는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그 상수를 곱하면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라는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 x의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들을 여러 개 모아서 gx, hx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기대값이라는 것은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gx 플러스 마이너스 hx 이런 모양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gx의 기대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은 덧셈으로 뺄셈은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x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역시 앞에서 선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연속적인 걸 대표로 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 4.19를 한번 볼까요? x의 확률 분포가 이 표와 같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y라는 확률 변수는 x를 가지고 표현된 함수입니다. x-1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예요. 자, 그럴 때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x를 가지고 만든 함수니까 그냥 전개해서 선형적인 성질을 쓰면 됩니다. 가볼까요? y의 기대값은 y가 x-1의 제곱이지요. x-1의 제곱의 기대값이고 x-1의 제곱을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역시 기대값이 선형적이니까 x제곱의 기대값, 2x의 기대값, 1의 기대값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x제곱의 기대값, 두 번째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곱해진 상수 2는 기대값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x의 기대값 거기다 곱하면 되고 1의 기대값은 그 상수 1이고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것은 x제곱의 기대값하고 x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표를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됩니다. x의 값은 0일 때, 1일 때, 그리고 3일 때가 있어요. 2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fx는 0에서의 확률은 3분의 1, 1에서의 확률은 2분의 1, 3에서의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기대값은 역시 x하고 fx를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0일 때부터 0 곱하기 확률 3분의 1, 그 다음 1일 때 1 곱하기 1의 확률 2분의 1, 그 다음 3일 때 3 곱하기 3의 확률 6분의 1. 어렵지 않죠? 해서 계산하면 1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x의 기대값은 1이다. 구해놨습니다. 똑같지요? x제곱의 기대값 역시 x제곱과 그 분포 확률을 갖다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0일 때 0의 제곱 확률 곱하기 3분의 1, 1일 때 1의 제곱 곱하기 그 확률 2분의 1, 그리고 3일 때 3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그 확률 6분의 1 계산하면 2가 되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y의 기대값을 이제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x제곱의 기대값 2였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기대값 1이었어요. 그렇죠? 플러스 1의 기대값 1.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이건 없어지니까 1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예제 4.20 보세요. 예, 어느 연세점에서 판매하는 어떤 음료의 주당 수요 단위는 1000리터고 그 수요가 연속형 확률 변수 gx로 표현되는데 g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는 확률 변수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확률 변수 x는 그 확률 분포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fx라는 함수로 표현되는데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만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럴 때 음료수의 주당 수요 그것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음료수의 주당 수요라는 게 gx라고 했어요. 그렇죠? gx의 기대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gx의 기대값은 g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것의 기대값인데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x제곱의 기대값 플러스 x의 기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2의 기대값. 근데 마지막에 상수 2의 기대값은 그 상수 2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x제곱의 기대값하고 x의 기대값 두 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x의 기대값, x하고 분포 곱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포 함수가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만 2 곱하기 x-1이에요. 그럼 나머지 적분은 다 0이에요. 0을 적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부터 2까지만 적분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 곱하기 fx dx. 자, 그런데 이 범위에서 fx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2 곱하기 x-1이니까 거기다가 x 곱하고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돼요. 다 됐죠? 첫 번째 항은 2x하고 x를 곱하니까 2x의 제곱.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3승이니까 2 곱하면 3분의 2 x의 3승. 두 번째 항은 1하고 곱했으니까 2x. 2x를 적분하면 x제곱. 그렇죠? x는 1과 2에서 움직였어요. 자, 그렇다면 x에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2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2를 3승해서 8, 1 대입하면 3승해서 1, 8에서 1 빼면 7, 앞에 3분의 2가 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7. 그렇죠? 마이너스 뒤에 항은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 그렇죠? 4에서 1 빼면 3.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14 마이너스 3이네요. 통분하면 3은 3분의 9. 그렇죠? 그럼 3분의 5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x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마찬가지. x제곱과 분포함수 fx를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는데 분포함수가 역시 x가 1부터 2까지 있을 때만 값이 있다. 그렇죠? 나머지는 0이니까 적분해도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1과 2 사이에서 fx라는 값은 2 곱하기 x-1. 그럼 거기에 x제곱을 곱하고 적분합니다. 예, 첫 번째 항은 그럼 곱하면 2x의 3승이네요. 그렇죠? x의 3승은 적분하면 4분의 x 4승이니까 2 곱하면 2분의 x 4승. 두 번째 항 1하고 곱했으니까 2x제곱.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2 곱했으니까 3분의 2x의 3승. 그렇죠? x는 1부터 2까지 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x의 4승부터 2 대입하면 4승 16, 1 대입하면 4승 1, 16에서 1 빼주면 15, 에서 앞에 항은 2분의 15,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 있고 x의 3승 계산하면 2 대입하면 3승에서 8, 1 대입하면 3승에서 1, 8에서 1 빼면 7, 그렇죠? 예,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해서 2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되겠네요. 예, 2, 3은 6, 통분하면 3 곱해서 45 마이너스 14에다 2 곱하면 28, 그렇죠? 해서 6분의 17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X의 기대값, 예, 주당 음료수의 일주일 파는 주당 수요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GX라는 것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바꿔놨어요. X제곱의 기대값, X의 기대값, 거기서 2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X제곱의 기대값, 금방 구한 대로
6분의 17이죠. 플러스 x의 기대값. 예, 계산한 대로 3분의 5였어요. 거기서 2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6분의 15, 예,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 단위가 1000리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곱하기 1000 해주면 됩니다. 예, 해서 이렇게 약분하면 500, 5하고 곱하면 2500이니까, 예, 2500리터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또 가볼까요? 예.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확률 변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만약에 서로 독립이다. 예,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공분산이 0이다라는 이런 걸 배웠었죠. 예, 그것처럼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면 예, xy의 기대값, 예, 이 값은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해주면 돼요. 서로 독립이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네.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 우리 정의가 있었죠?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것은 그 각 셀마다 예, 결합 확률 분포 fxy가 그것에 대응하는 주변 분포를 두 개 곱한 것하고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분포 두 개, gx와 hy를 곱한 것하고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xy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xy의 기대값은 정의대로 이 함수 xy와 결합분포 fxy를 곱하고 연속형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범위에서 x와 y를 가지고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결합분포 fxy 대신에 예, 우리는 두 주변 분포의 곱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fxy를 gx 곱하기 hy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xy가 곱해진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적분을 할 텐데 이 순서대로 놓고 한번 적분해 볼까요?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x로 적분할 거예요. 그런데 x로 적분할 때 여기 hy 이것은 y만의 함수입니다. 여기에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gx라는 것은 이건 x만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y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쪽 적분을 먼저 할 때 dx로 되어 있으니까 x만 변수 취급해요. 그러면 y로 표현된 건 다 상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hy는 x로 적분할 거니까 상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y하고 hy가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적분기호 안쪽에는 x로 적분하는 것에 x 곱하기 gx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바깥쪽 적분이 y, 예, y로 적분하는 거니까 y만 변수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gx, dx 여기엔 y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y로 적분할 때는 이건 상수 역할밖에 못하죠. 이 적분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해서 적분 밖으로 나가서 곱해졌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gx, dx 이것이 예, 요거 나가고 나니까 안쪽에는 y, hy만 y로 적분한 게 남았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y, hy, dy 하고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이 적분을 뭔지 압니다. 그렇죠? 전체 x의 범위에서 x와 x의 분포 역할을 하는 gx를 곱하고 전부 적분했으니까 이 함수의 기대값이지요. 그게 x니까 x의 기대값이지요. 그렇죠? 마찬가지 두 번째 뒤에 있는 적분도 y로 y와 y의 분포 역할을 하는 hy를 곱하고 다 적분했어요. 전체 범위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함수 y의 기대값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y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결국 x,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 어렵지 않죠? 예,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결합 분포가
두 주변 분포의 곱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리에서 우리가 앞에서 썼던 얘기를 바로 끌어낼 수 있어요.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면 조금 전에 봤습니다. 위에서. 그렇죠? xy의 기대값은 2x 곱하기 2y다라는 걸 봤는데 그걸 이용할 거예요. 예, 그걸 이용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분사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바로 살펴볼 수 있어요. 공분사는 우리가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xy의 기대값에서 뮤 x, 뮤 y를 빼준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뮤 x라는 것은 x의 기대값이고 뮤 y라는 것은 y의 기대값이고 같은 기호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독립이면 xy의 기대값이 바로 뭐하고 같아요? 2x, 2y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2x, 2y를 같은 값을 빼준 거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공분사는 0이다라는 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할까요? x하고 y가 독립이면 x,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분사는 0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4.21 한번 볼까요?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fxy는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이고 다른 곳에서는 전부 0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x하고 y의 결합 분포 이걸 가지고 x, y의 기대값이 x의 기대값 곱하기 y의 기대값하고 같다라는 걸, 이 경우에 같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같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으니까 x, y의 기대값 계산하면 되고요. x의 기대값 계산하고 y의 기대값 계산하고 그리고 곱해서 서로 같은 걸 보이면 되죠. 그렇죠? 결국 세 개를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xy의 기대값은 xy하고 결합분포하고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x는 0부터 2까지, y는 0부터 1까지 있을 때만 유용한 함수고 다른 곳은 다 0입니다. 그럼 다른 범위는 0을 적분할 거니까 전부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거하면 되고 x의 범위, y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x는 0부터 2까지 상수 범위로 주어졌죠. y도 0부터 1까지 상수 범위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상수를 그대로 놔주면 되고요. 어떤 걸 안쪽에 놓든 어떤 걸 바깥쪽에 놓든 이 상수의 범위가 바뀌진 않습니다. x는 0부터 2까지만, y는 0부터 1까지만 안쪽 바깥쪽이 바뀌어도 똑같은 값이에요. 여기서 푸는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면 한번 풀어보셔야 연습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쪽에 x를 두고 계산하겠습니다.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예요. 바깥쪽에 y를 둘게요.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예요. 자, 그렇다면 xy라는 이 함수하고 이제 결합분포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하고 곱하고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안쪽 적분을 항상 먼저 하는 거고요. x로 적분해야 돼요. x만 변수. 그렇다면 y는 상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y와 4분의 1 플러스 3y 제곱은 전부 상수 취급. 그렇죠? 그럼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분의 1은 정말 상수니까 전체 범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가고 또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4분의 1 나갔으니까 y와 1 플러스 3y 제곱 하는 것만 이제 y로 적분해 주는 게 남죠. y와 1 플러스 3y 제곱 y로 적분. 그렇죠? 안쪽에 있는 x 곱하기 이쪽에 있는 x 해서 x로 적분하는 것은 역시 y로 적분할 때 상수니까 그 적분 밖으로 또 나가면 돼요. 그렇죠? x가 두 번 곱해져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볼까요? 여기 x가 두 번 곱해져 있어요. x로 적분할 거고
그 적분은 여기 y의 적분 밖으로 나가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x의 범위에서 0부터 2까지 해서 x제곱을 x로 적분하는 것. 이것이 y의 적분 밖으로 나갔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이 든다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복잡하게 생각이 든다면 그냥 안쪽 거 바깥쪽 거 순서대로 적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예, 상수 역할을 하는 것은 나가면 되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 적분해서 곱하면 되겠죠. 예, 4분의 1은 전체 상수 곱해져 있고 x제곱을 적분한 것은 3분의 x의 3승,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렇죠? y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을 적분하면 이렇게 곱해서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이렇게 곱하면 3y의 3승, y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y의 4승이니까 3 곱하면 4분의 3 y의 4승. 어렵지 않죠?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다 됐죠? 자, 그럼 앞에 거부터 x에다가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주면 2 대입하면 3승에서 8, 0 대입하면 3승에도 0, 8에서 0 빼면 8, 3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8. 그렇죠? 예, 거기다가 4분의 1 곱해져 있는 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0을 대입하면 y제곱도 y의 4승도 0이죠. 1 대입하면 y제곱도 1이고 y 4승도 1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1. 그렇죠? 뒤에 있는 값은 4분의 3이죠. 2분의 1은 4분의 2라는 거니까 4분의 3하고 더하면 4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다 곱하면 됩니다. 예, 해서 다 곱하면, 예, 계산하면 이렇게 6분의 5가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x, y의 기대값을 구했어요. 이제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각각 구해봅니다. x의 기대값은 x하고 결합분포를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 그렇죠? 예, 전체 범위에서 할 텐데 x 범위, y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요 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이에요. 해서 마찬가지로 범위는 예,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만 적분해주면 되고요.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만 적분해주면 된다. 그렇죠? x와 fx가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이었어요. 결합분포를 곱하고 이제 적분.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x로 적분할 때 y는 상수니까 나가고, 그렇죠? 나가고 나면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x 2개 곱했으니까 x제곱 dx. 그런데 그것을 y로 적분하려고 할 때는 예, 여긴 x밖에 없으니까 y 적분 밖으로 나가주면 돼요. 그렇죠? 역시 각각의 적분을 2개 곱한 것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전체 상수 4분의 1은 두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버리고요. 예, 그렇다면 x에 관한 것은 x제곱을 적분한 거 0부터 2까지, y에 관한 것은 1 플러스 3y 제곱 적분한 게 남았죠. 두 적분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x제곱 적분한 게 3분의 x의 3승, 1 적분하면 y로 적분하니까 y, 3y 제곱을 y로 적분하면 y의 3승.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면 돼요. x는 0부터 2까지니까 2 대입하고 0 대입한 건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죠? 2 대입하면 3승에서 8, 3분의 8. 그렇죠? 앞에 4분의 1 있고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8. 여기는 뒤에 거는 0 대입하면 y도 y 3승도 0이죠. 1 대입한 건 y도 1이고 3승도 1이죠. 1 플러스 1, 2가 되지요. 그렇죠? 자,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3분의 4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y의 기대값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가볼까요? y의 기대값 역시 똑같이 합니다. y하고 결합분포를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 그렇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범위는 주어진 결합분포가 x가 0부터 2까지, y가 0부터 1까지일 때만 함수 4분의 x 1 플러스 3y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같은 범위에서만 적분하면 되고 거기다 y를 곱하고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x로 적분할 때는 y로 된 거는 전부 상수 나갑니다. 그러면 안쪽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x 곱하기 dx예요. 그건 x만 가지고 표현된 값이니까 y 적분 밖으로 나가주면 돼요. 그렇죠? 4분의 1은 전체 상수니까 그냥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적분은 0부터 2까지 x dx, y의 적분은 0부터 1까지 y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d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됐어요. x를 적분하면 2분의 x의 제곱,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건 y,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이렇게 곱한 것은 3y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3y의 4승,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되고. 다 됐죠? 예,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0 대입한 건 0. 그러니까 4에서 0 빼면 4. 그렇죠? 해서 2분의 4 계산하면 2가 되고요. 앞에 4분의 1 곱해져 있었고요. 0 대입한 건 제곱도 y의 4승도 0이죠. 1 대입하면 y제곱도 1이고 y4승도 1이죠. 앞에 건 2분의 1, 뒤에 건 4분의 3. 그렇죠? 2분의 1 하는 건 4분의 하고 통분하면 4분의 2니까 4분의 3과 더하면 4분의 5. 어렵지 않죠? 예, 이제 다 곱해주면 됩니다. 예, 해서 계산하면 8분의 5가 되네요. 됐죠? 이제 비교만 하시면 돼요. 예, 같으냐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이 x와 이 y를 계산했어요. 이 x 4분의 3이었고 이 y 8분의 5였어요. 두 개를 곱하면 예, 이렇게 약분돼서 6분의 5인데 앞에서 구한 x, y의 기대값하고 같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예, 이 두 개의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그 결합분포가 앞에 주어진 함수 fxy처럼 생겼을 때 예, x,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한 것하고 같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나 볼까요? 예. 이제 분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산도 예, 두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예, 우리가 x하고 y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하면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은 공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예, 앞에서 기대값이라는 것이 선형적이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분산에서는 예, 이게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제곱이라고 표현된 것의 기대값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상수배가 되면 제곱이 되니까 그 상수는 밖으로 나갈 때 아, 상수의 제곱으로 나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우선 그 결합 확률 분포가 fxy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a와 b와 c는 그냥 상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처럼 x하고 y의 1차식으로 표현된 그런 함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그럴 때 이 확률 변수의 분산 시그마 제곱 이걸 구해라 그러면 이제 공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갖다가 전개해 주면 돼요. 상수는 제곱으로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ax라고 되어 있을 때 a는 상수, 분산 밖으로 나가면서 제곱으로 되고요. 그리고 x의 분산을 곱해주면 돼요. 플러스 연결하고요. 예, 그리고 by라고 되어 있을 때 상수 b 역시 b제곱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y의 분산 플러스로 연결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상수가 있죠. 여기에는 확률 변수가 곱해져 있지 않아요. x도 곱해져 있지 않고 y도 곱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상수예요. 그렇죠? 순수한 상수로 있을 때는 이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계산하면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상수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처럼 상수가 있다 그러면 굳이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해서 이 공식을 기억했다가 이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플러스로 연결된 이것하고 똑같다는 뜻인데 예, 이 값이 지금 전개되는 값이 시그마 제곱 ax 플러스 by 예, 이렇게 쓴 것하고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상수 c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같은 값이에요. 해서 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가 플러스면 도대체 이 플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뒤에 공분산으로 작용해요. 이렇게. 됐죠? 여기 플러스의 부호는 이쪽에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뒤에 이 공분산 쪽이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예, 마이너스로 고쳐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예, 그러면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호가 이대로, 이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분산으로 표현되는 항이 남아 있어요. 여기 개수 다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개수 A와 여기 개수 B를 곱하고 2배 합니다. 2AB. 거기다가 공분산을 곱하는 항이에요. 여기가 플러스면 공분산이 플러스 더해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공분산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이 앞에 있는 것은 X와 Y에 관한 것은 항상 플러스예요. 둘 다.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부호는 뒤쪽에 공분산 쪽에 가서 붙는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바로 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분산을 구해라. 분산, 예, 분산이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확률 변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예, 평균을 빼주면 그 확률 변수의 편차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차, 주어진 확률 변수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풀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A 곱하기 EX 플러스 B 곱하기 EY 그리고 상수에 관한 기대값은 그 상수 플러스 C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상수 이걸 빼줬으니까 여기 상수 C하고 여기 상수 C가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수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여기는 상수는. 이해됐죠? 예,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제곱할 거냐? AX 플러스 BY 거기서 마이너스 AEX 그렇죠? 마이너스 BEY 이것을 제곱하고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예, EX 하는 것은 X의 평균입니다. 뮤X EY 하는 것은 Y의 평균 뮤Y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A 묶어내고 X에서 뮤X 빼주고 여기 B 묶어내고 Y에서 뮤Y 빼주고 그렇죠? 그렇게 두 개 더해 놓은 것을 제곱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걸 정리해 보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뮤X 플러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뮤Y 이것의 전체 제곱, 그 제곱의 기대값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뮤 x는 x의 편차입니다. y 마이너스 뮤 y는 y의 편차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것을 제곱한 거니까 예, a 플러스 b의 제곱꼴이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이런 꼴이지요. 그래서 기대값 안에서 예, 이것의 제곱, 그렇죠? 이것의 제곱하면 a제곱이 상수니까 기대값 밖으로 나가요. a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x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그렇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항을 제곱할 때는 역시 b제곱. 상수니까 기대값 밖으로 나가요. b제곱 나가고 나면 y-뮤 y의 제곱. 그렇죠? y의 편차의 제곱입니다. 그것의 기대값. 그렇죠? 그 다음 이 두 항을 곱하고 2 곱한 거죠. 그래서 a와 b가 곱해지고 2가 곱해져서 2ab. 그렇죠? 그리고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하고 기대값.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됐어요. x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은 당연히 x의 분산이지요. 그렇죠? y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은 y의 분산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배운 대로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기대값을 예, 우리는 공분산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자, 그럼 유도가 됐죠. 예, 해서 결국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 예, 그것은 이렇게 상수는 제곱으로 나갑니다. a제곱 x의 분산 플러스 b제곱 y의 분산 플러스 그리고 상수 2개 곱하고 2 곱해요. 2ab 거기다가 공분산.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플러스면 여기 공분산 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공분산 자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얻은 정리를 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AX 플러스 C의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역시 여기 상수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AX의 분산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수 A는 분산 밖으로 나갈 때 제곱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A제곱 곱하기 X의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똑같이 그렇다면 X 플러스 C의 분산이 뭐냐라고 했다면 상수 C는 필요 없고 결국 X의 분산과 같다. 그렇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AX의 분산은 뭐냐라고 했다면 A 상수는 밖으로 나가요. A제곱하고 나가면 됩니다. A제곱 곱하기 X의 분산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배운 거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독립이다.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그러면 공분사는 0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상관계수 얘기하면서 이 공분산이 0이 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분산이 0이니까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 바로 뒤에 있는 공분산 쪽은 항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해서 상수 a는 제곱으로 나가고 a제곱 x의 분산 플러스 역시 상수 b는 제곱으로 나가고 b제곱 y의 분산 이렇게만 남죠. 그렇죠? 바로 이유를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a제곱 x의 분산 플러스 b제곱 y의 분산 플러스 2ab 곱하기 xy의 공분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항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항만 남았다. a제곱 x의 분산 플러스 b제곱 y의 분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다라는 그 이유가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ax-by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a제곱 x의 분산 플러스 b제곱 y의 분산.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마이너스 부호의 공분산 이 부분이 더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ax-by의 분산은 a 제곱으로 나가고 a제곱 x의 분산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여긴 플러스고요. 플러스 b 제곱으로 나가고 b제곱 y의 분산 여기 마이너스가 공분산 자리에 마이너스로 살아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ab 그리고 xy의 공분산인데 공분산이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항은 0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독립이면 결국 ax 플러스 by의 분산이나 ax 마이너스 by의 분산이나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면 똑같아요. a제곱 x의 분산 플러스 b제곱 y의 분산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임의로 3개로 또는 4개로 일반적으로 n개로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2개짜리를 하나하나 했듯이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하면 돼요. 2개짜리를 하나로 보고 거기다 또 하나 더하면 3개. 그렇죠? 3개짜리를 하나로 보고 또 하나 더하면 4개. 어렵지 않죠? 해서 일반적으로 n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n개의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가 서로 독립이면 역시 이 n개의 확률 변수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an xn 이것을 x1부터 xn까지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분산하는 부분이 다 사라지니까 각각의 분산을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상수배된 것은 제곱으로 나가면 됩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a1의 제곱, x1의 분산 플러스
A2의 제곱, X2의 분산, 플러스 점점점 AN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XN의 분산. 예,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배운 예, 이 이론을 예, 연습해보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제 4.22 한번 볼까요?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의 분산이 x의 분산은 2, y의 분산은 4다. 그리고 공분산 x, y의 공분산 시그마 x, y는 마이너스 2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결합분포를 모르는 상태죠. 조건을 주었어요. 그럴 때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확률 변수 z, z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3x-4y 플러스 8. 이것의 분산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예, x하고 y의 결합분포가 없으니까 공식을 쓰는 수밖에 없죠. 예,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대로 3x-4y 플러스 8의 분산은 여기 상수 8은 필요 없다고 했죠. 버리고 여기 상수 곱해진 상수는 제곱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이쪽 부분은 전부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마이너스는 뒤에 공분산에 가서 부호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 3제곱하고 x의 분산 플러스로 쓰고 4제곱하고 y의 분산. 그렇죠? 이제 여기 부호 마이너스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갖다 두고 2 곱하기 여기 상수 3 곱하기 여기 상수 4. 그렇죠? 그리고 공분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돼요. x의 분산 2라고 주어졌어요. y의 분산 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분산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대입하면 예, 결국 3의 제곱은 9니까 9 곱하기 x의 분산 2 플러스 4의 제곱은 16 곱하기 y의 분산 4.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리고 공분산 마이너스 2. 어렵지 않죠? 예, 계산하면 130이 되네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제 4.23 보세요. 예, 어떤 화학 제품의 무더기 속에 섞여 있는 두 종류의 불순물을 확률 변수로 x와 y라고 표현하자. 자, 그럴 때 x하고 y는 즉 각각의 그 화학 제품 무더기에 있는 두 종류의 불순물이지요. 두 개의 불순물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분산이 x의 분산은 2고 y의 분산은 3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이렇다고 할 때 x하고 y를 가지고 만들어준 확률 변수 z는 3x-2y 플러스 5입니다. 이것의 분산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3x-2y 플러스 5의 분산은 마지막에 있는 상수 5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렇죠? 버리면 되고 3 제곱해서 나가고 9 x의 분산.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돼도 플러스. 어렵지 않죠? 2의 제곱 4 그리고 y의 분산.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런데 뒤쪽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공분산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공분산이 0이지요. 그렇죠? 해서 공분산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9 곱하기 x의 분산 플러스 4 곱하기 y의 분산만 남았네요. 대입하면 되죠? x의 분산 2입니다. y의 분산 3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9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3 계산하면 30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체비셰프의 정리라는 것, 즉 표준 편차가 자료의 흩어짐을 어떤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우리 이번 학기 시작할 때 표준 편차가 자료의 흩어짐 얘기를 한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예, 그것을 분포가 없을 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걸 연구한 거예요. 예, 그런데 분포가 주어지면 그 분포에 따라서 그 체비셰프의 정리하고는 아주 다르게 양상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포를 모를 때는 어떻게 추정할 거냐라는 그런 정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해서 체비셰프의 정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